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런칭해서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가 꽤 오래됐잖아요. 2005년도에 런칭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이제 다른 콘텐츠들이 많이 생긴 이후에 이게 구독자 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한데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와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과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콘텐츠들은 짧거나 뭐 동영상 위주거나 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본연의 그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콘텐츠들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아마 일반들한테 공개가 되긴 할 텐데, 초기에는 조금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좀 이런 기획이라든지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런칭이 되었고,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분야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요청이 제일 먼저 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 런칭하는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꾸준히 콘텐츠들을 제 나름대로는 정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유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유료 콘텐츠예요. 기존까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무료 콘텐츠였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이제 유료 콘텐츠이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월 정기적으로 유료 구독료를 받고 유료 내용에 적합한 내용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는, 예,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전에 블로그에 그런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일반적인 콘텐츠랑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저는 이런 니즈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유료로 이제 이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미엄 콘텐츠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제 1개월 동안은 이제 구독하자마자 1개월 동안은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달 동안 무료니까 한번 충분히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필요하다는 콘텐츠라고 판단되시면 그때부터 구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콘텐츠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일단은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공식 홈페이지가 뜨고요. 이거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서 이제 찾으시면 될 텐데, 일단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뜰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 있고요. 컨텐츠 제목은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입니다. 제가 뭐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거나 뭐 흥미있는 내용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이 컨텐츠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뭐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어차피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게 콘텐츠들을 제공해 드린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제공한다 라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의 블로그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곳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콘텐츠들이고요. 말 그대로 기초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공유해 드리는 것들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리느냐? 네. 입지 분석이라는, 돈 되는 입지 분석이라는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슨 1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써놨던 칼럼들 한번 보세요. 일단 5개를 채우고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셔갖고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요. 내 메인 콘텐츠 하기 전에 5개 칼럼을 올려놓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레슨 1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매일매일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해 오신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수요 밀집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좀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밀집도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하시던 근거가 전혀 뭐 뜬금없는 얘기들을 보통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들이고요. 물론 제가 이제 분석하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평당 10,000원 단위까지 제가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지역이 지금 올라갈 입지인지, 이 상품이 올라갈 상품인지 빠질 상품인지 그것들 정도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능한 내용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작은 모델을 만든 것이고요. 그 모델에는 인구와 시세,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수요 밀집도 가지고만 입지, 그리고 상품들을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레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처음 한 칼럼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시도 단위, 광역 시도 단위로 17개 시도를 다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26개 시군구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구독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 은병동 같은 경우는 지금 2,200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그 동 내에서도 단지까지 하게 되면요. 아마 이제 10만 단위 이상의 단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단지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 이슈가 있는 단지들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오피스텔이 분양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분양 결과로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 밀집도 분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대박날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평가가 됐고 홍보를 잘했던지 그런 측면으로 과장이 됐었고, 아마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 아마 오피스텔은 저평가가 될 겁니다. 지금 평가받은 것들보다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로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수요 밀집도 분석에 대해서 기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역들을 샘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구 시세 가지고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부동산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유리하죠. 그리고 절대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유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수요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일 텐데, 수요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입지들, 증가하는 입지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구랑 세대수를 다 봐야 되는데 인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서울시 뭐 이런 것들이 광역 지자체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1,350만 명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를 시군구 단위로 나누게 되면 49개 시군구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읍면동 단위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요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 밀집도가 높은 입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라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많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950만입니다. 1,000만이 많이 깨졌죠. 저는 아마 900만도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많은 도시가 부산 광역시고요. 330만. 네 번째 많은 도시가 경상남도 332만.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290만. 경상북도 260만. 다음은 대구광역시 230만. 충청남도 210만, 전라남도 180만, 전라북도 170만, 충청북도 150만, 강원도 150만, 대전 140만, 광주가 140만, 울산이 110만, 제주특별자치도가 67만, 세종특별자치시가 36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인구 순대로 아마 수요 밀집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경기도가 제일 비싸야겠죠. 네, 하지만 경기도가 제일 비싼 지역은 아니죠. 네,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평당 3,800만 원. 압도적으로 비싸죠. 왜냐하면 2위가 세종시인데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보다도 2배가 비싸요. 여기까지가 전국 평균 이상 지역이고요. 경기도도 일단 1,800만 원으로서 3위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이건 원체 서울시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위, 부산이 4위, 인천이 이제 5위가 되겠고요. 6위는 대전, 7위가 대구, 제주도, 울산, 충남, 경남,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강원도 순으로 시세가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1등인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의 요 격차는요, 이게 몇 배입니까? 6으로 나뉘게 되면 거의 7배 가까이, 지금 6배가 넘죠? 6배 이상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그럼 비싼 지역들을 투자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맞는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게 제 분석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고요. 수요 밀집도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평가 있고 중평가 있고 저평가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3단계로 제가 단순화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차피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17개 관역 지자체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평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가 서울특별시가 제일 높고요. 인구는 3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구하고 이 시세를 믹싱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넣어서 모델링을 돌려서 나온 결과 서울은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평가는요, 적정 가치 대비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높다는 게 뭐죠? 프리미엄이 높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밀집도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의 웬만한 고평가된 지역들, 고밀집도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밀집도입니다. 투자해도 됩니다. 비싸도.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도 웬만한 지역들은 고밀집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됩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서울의 모든 지역, 세종시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평가를 받은 지역이, 고밀집도 평가를 받은 지역이 대전입니다. 대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고평가를 받은, 고밀집도 평가를 받은 입지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평생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어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들을 바꾸는데, 아마 이 지금까지는 현재 시장에서는 대전은 괜찮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주, 울산까지는 밀집도 평가가 높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로 또 쪼개봐야 돼요. 지금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대구, 충남, 광주, 충북은 지금 중평가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정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는 지금 하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평가 받은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수요가 되게 느슨해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는 느슨한데 느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좀 수요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느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집주들은 보통 고평가 지역도 아니고 중평가 지역도 아니고 하평가 지역을 관심 있게 보는데, 하평가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하평가를 받았는데 입주 물량이 끝나게 되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든지 미분양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중평가나 바로 고평가 지역으로 점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박은 하평가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평가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향후 한 1년, 2년 동안에 대박 입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에서 나지 않을까. 물론 절대 금액은 낮겠지만 수익률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서 대박 입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입지도 여기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밀집도, 중밀집도, 하밀집도 지역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어떤 측면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또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평가 지역은요, 그냥 안전한 지역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안전한 지역이고요. 중평가는 그냥 쏘쏘 시장입니다. 뭐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하평가 시장은요, 위기하고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의 관여도에 따라서 아마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제가 하나하나 칼럼을 쓰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레슨 1부터 2, 3, 4, 5, 6, 7, 8, 9까지 와 있죠. 광주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이제 17개 지역들을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군구 단위로 아마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가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보실 텐데, 그 전까지 이 전체 광역시를 이해하신 다음에 시군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올려드린 광주 한번 볼까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총 144만 인구고요. 이 중에서 지금 광주는 5개 구가 있죠.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가 있는데 남구하고 서구가 제일 비쌉니다. 남구가 특히 제일 비싸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요 밀집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남구는 고평가입니다. 지금 가장 수요가 밀집돼 있죠. 근데요, 서구가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시세도 높은데 하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많거나 지금 빠져나갈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 끝나거나 빠져나갈 계기가 줄어들게 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죠. 더군다나 기존의 입지가 좋았던 입지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서구는 중앙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광주는 남구 좋은 것들은 기본이고 서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지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 보셔야 되지만 하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수요 밀도 분석이 굉장히 유견할 겁니다. 이거는요, 화랑장이나 하락장이나 그러니까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그때그때 집중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할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따라오시게 되면요, 아마 1년 정도 계속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시군구까지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보는 인사이트가 높아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한 달 동안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올려드리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구독을 하시냐면요, 여기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오셔갖고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권 여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구독하기가 뜹니다. 바로 구독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아마 영원이 끝나게 되면 월 이제 3,300원씩 구독을 할 텐데, 일단 한 달 동안 충분히 한번 누려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만 유료 결제로 따라오시면 될 듯 합니다. 한 달 동안 무료니까 한번 집중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고 굵게 썼거든요, 알기 쉽게. 그리고 이건 네이버에서 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 아마 쌓여있는 거 있을 겁니다. 적립금으로 쇼핑하시면 쌓이잖아요. 그걸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첫 달 무료니까 첫 달 무료 기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고요. 돈 되는 지역 분석, 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예,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